사주명리의 시작 1강. 사주명리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시 이 네 가지 기둥을 말합니다. 이 네 기둥은 운명을 정해 놓은 틀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과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명리에서 명은 타고난 기질, 이는 그 기질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즉 사주명리는 앞날을 점치는 학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기질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읽는 학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기륭으로만 보지만 초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사주명리의 출발은 이 사람의 기운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할 때는 맞힌다, 틀린다, 보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사주명리는 삶을 단정하는 학문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사주명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주차 2강 음양 기운의 방향을 읽는 법. 지금부터 동해철학 흠선 사주명리 초급 과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사주명리가 미래를 맞히는 학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읽는 학문이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도구 음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주는 전부 성격 판단으로 흘러가고 명리는 점술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은 명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음양이라는 말부터 풀겠습니다. 음양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격 분류도 아닙니다. 음양은 기운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음은 안으로 모이는 기운입니다. 쌓는 힘, 버티는 힘, 내면으로 향하는 작용입니다. 양은 밖으로 쓰이는 기운입니다. 표현하는 힘, 움직이는 힘, 외부로 향하는 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열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음이 나빠서도 양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자기 구조에 맞지 않게 기운을 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이 강한 사람이 늘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면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계속 소모됩니다. 반대로 양이 강한 사람이 늘 참기만 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명리는 이 잘못된 쓰임을 알아차리게 하는 학문입니다. 이제 사주에서 음양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사주명리는 항상 상대 구조입니다.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면 멈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한쪽만 강하면 균형이 깨졌다고 봅니다.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성격, 관계, 건강, 일 모든 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초급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음인가요, 양인가요? 이 질문 자체가 명리를 오해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음이거나 양이 아닙니다. 사람은 음과 양을 어디에서 쓰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생각은 음인데 행동은 양인 사람도 있고 겉은 양인데 속은 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한 단어로 규정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이제 음양을 삶의 영역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음은 기다림, 축적, 내면, 회복과 연결됩니다. 양은 도전, 표현, 행동, 소모와 연결됩니다. 음이 필요한 순간에 양을 쓰면 무리가 옵니다. 양이 필요한 순간에 음을 쓰면 기회가 지나갑니다. 명리는 이 타이밍을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이제 사주팔자 안에서 음양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겠습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년주, 월주, 일주, 시주 각 기둥에는 음과 양의 성질이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음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주의 음양입니다. 일주는 자기 자신입니다. 일주의 음양은 그 사람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일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 일주는 움직이며 풀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반대로 살면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명리는 이 지침을 미리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이제 음양과 병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이 너무 강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양이 너무 강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둘 다 병입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어느 쪽이 문제인지 보다 어디에서 과해졌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체질을 보는 관점이고 삶을 관리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리는 사람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리는 쓰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음인 사람에게 양이 되라고 하지 않고 양인 사람에게 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쓰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이것이 명리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양은 성격이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쓰임의 문제입니다. 사주명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주차 3강 오행의 본질과 삶의 흐름. 설명이 강의는 오행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의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강의입니다. 조선사랑채 사주명리 채널에서 흠선대감이 전하는 오행의 깊은 구조와 인간 삶의 리듬을 차분하게 풀어갑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한 긴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듣는 분의 호흡과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강의입니다. 급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듯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비슷한 문제와 감정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반복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가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은 5가지 물질이 아닙니다. 오행은 5가지 움직임이며 5가지 리듬입니다. 목은 시작하려는 힘이고 화는 확장하려는 힘이며 토는 머무르고 조율하는 힘입니다. 금은 정리하고 멈추는 힘이고 수는 저장하고 쉬는 힘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 5 흐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달리고 머무르고 정리하고 쉬는 이 과정이 반복될 뿐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막히거나 과해질 때 생깁니다. 목의 기운이 막히면 사람은 결정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첫 발을 떼지 못합니다. 화의 기운이 과하면 감정이 앞서고 말이 많아집니다. 토가 약하면 중심을 못 잡고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금이 약하면 정리를 못하고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수가 약하면 쉬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오행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운명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리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지금은 시작해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노력해도 결과가 없느냐고. 그 이유는 노력의 방향이 오행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계절의 수확을 기대하면 마음만 다칩니다. 목의 시기에는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화의 시기에는 드러내고 움직여야 합니다. 토의 시기에는 조율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금의 시기에는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의 시기에는 쉬고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5 시기를 모두 지나갑니다. 지금 힘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행을 알면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질문 대신아 지금은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마음을 살립니다. 인간관계도 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시작만 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처럼 뜨겁다가 금방 식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중간에서 조정만 하다 지칩니다. 이것도 성격이 아니라 기운의 작용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오행을 모르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한쪽은 움직이고 싶은데 한쪽은 멈추고 싶어 합니다.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오행을 무시하고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면 아이의 리듬이 깨집니다. 오행을 안다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도 오행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쉬어야 할 기운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마음의 부담이 토의 자리를 눌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사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동합니다. 말의 속도, 생각의 방향, 일의 방식, 쉼의 질까지 모두 오행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각자의 흐름 속에 계실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행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행은 지금을 설명합니다. 지금이 보이면 다음이 자연히 따라옵니다. 조선사랑채 사주명리는 불안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겁을 주지 않습니다. 자리를 알려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잘못된 오행이 없습니다. 다만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했을 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주는 지식이 아니라 사용법입니다. 삶에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차 오행 후반부 실전 해석. 오늘은 오행 후반부 실전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앞선 강의에서 오행이 무엇인지 흐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강의는 오행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행 실전 해석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좋은 오행, 나쁜 오행이라는 구분입니다. 오행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많고 적고 맞고 어긋날 뿐입니다. 사주에서 오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목이 많으면 시작은 빠르지만 마무리가 약해집니다. 화가 많으면 표현은 강하지만 지치기 쉽습니다. 토가 많으면 안정은 있지만 변화가 늦습니다. 금이 많으면 판단은 빠르지만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수가 많으면 깊이는 있으나 실행이 늦어집니다. 실전 해석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묻기보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고민만 많고 결정이 어려운 사람은 목의 문제라기보다 토에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생각은 끝났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언이 아니라 작은 실행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화가 강해서가 아니라 화를 조절해 줄 토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감정을 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을 생활 리듬을 먼저 점검합니다. 관계가 자주 끊어지는 사람은 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끝을 맺는 힘이 필요할 때 끝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를 끌고 가다 한 번에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 문제도 오행으로 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주는 없습니다. 모이는 시기에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화의 시기에 저축을 하려 하면 답답해지고 금수의 시기에 과한 투자를 하면 불안해집니다. 부부 문제도 오행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 하고 한 사람은 멈추려 할 때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상처가 쌓입니다. 자녀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오행 흐름을 무시하면 부모의 기대가 부담이 됩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기보다 지금 쓰고 있는 기운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행 실전 해석의 핵심은 고치려 하지 말고 읽는 것입니다. 사주는 처방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알려줄 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5번의 큰 흐름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시작하고 달리고 머무르고 정리하고 쉬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거부할 때 생깁니다. 지금 힘든 분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멈춰야 할 때 계속 달렸을 뿐입니다. 오행을 알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왜 안 되지라는 질문이 아직 2단계 군화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조선사랑채 사주명리는 사람을 겁주지 않습니다. 운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강의가 자신을 이해하는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간의 기초와 성향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십간은 사주명리에서 사람의 성향과 방향을 읽는 가장 중요한 기초 언어입니다. 십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호입니다. 사주를 처음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오행부터 외우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십간이 먼저 작동합니다. 오행이 큰 흐름이라면 십간은 그 흐름을 쓰는 방식입니다. 갑은 뻗어 나가려는 기운입니다. 시작과 개척의 성향을 가집니다. 참고 기다리기보다 움직이면서 길을 찾습니다. 을은 잘하며 적응하는 기운입니다. 환경을 살피고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갑보다 부드럽지만 오래 갑니다. 병은 드러내고 표현하는 기운입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앞에 나섭니다. 열정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정은 집중하고 몰입하는 기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쪽에 불은 깊고 오래 갑니다.
무는 중심을 잡는 기운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품고 조율합니다.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는 정리하고 관리하는 기운입니다. 체계와 반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씁니다. 경은 자르고 결단하는 기운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결정이 빠르고 기준이 분명합니다. 신은 다듬고 세련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말과 생각이 정교합니다. 완성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임은 흘러가며 포용하는 기운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봅니다. 감정과 상황을 함께 품습니다. 개는 저장하고 준비하는 기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 깊이 생각합니다. 십가는 좋고 나쁜 성향이 아닙니다. 각자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십간을 모르고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생깁니다. 갑이 을처럼 살려고 하면 답답해지고 병이 정처럼 살려고 하면 숨이 막힙니다. 무가 경처럼 살려고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십간을 안다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사주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때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십간을 알면 직업 선택 인간관계 말의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 보입니다. 조선사랑채 사주명리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설명할 뿐입니다. 이 강의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6주차 물결표 쌓인 8주차 초급 완성. 이제 초급 과정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는 12지 십간과 12지의 결합 그리고 초급 종합 해석 구조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사주를 단편적으로 보던 시선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12지입니다. 12지는 자, 축, 인묘, 진, 사, 오미, 신, 유술, 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간이 사람의 생각과 방향이라면 12지는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몸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12지는 시간입니다. 계절이고 공간이며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12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익숙한지 어디에서 힘을 쓰고 어디에서 지치는지가 드러납니다. 자는 시작 이전의 준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생각이 많습니다. 축은 쌓아두는 힘입니다. 인내와 반복의 시간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움직이고 도전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묘는 확장과 관계의 시기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며 성장합니다. 지는 변화의 문턱입니다. 안정과 변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는 집중과 몰입입니다.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읍니다. 오는 정점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미는 정리와 고민의 시간입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신은 결단과 전환입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선택을 합니다. 유는 다듬고 완성하는 힘입니다. 술은 마무리와 책임의 자리입니다. 해는 쉼과 회복입니다. 다시 시작을 준비하는 깊은 시간입니다. 12지에는 좋고 나쁜 동물이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시간대를 부정할 때 생깁니다. 이제 십간과 12지의 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을 살아왔는가입니다. 십간은 위에서 움직이고 12지는 아래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같은 십간이라도 12지가 다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시작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자위의 갑과 오위의 갑은 다릅니다. 하나는 준비 속의 시작이고 하나는 이미 드러난 상태의 시작입니다. 병은 표현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축위의 병은 조심스럽고 오위의 병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처럼 해석은 글자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주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급 종합 해석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간을 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둘째 월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셋째 오행의 흐름을 봅니다.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쉬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십간과 12지의 결합을 봅니다. 생각과 환경이 어울리는지 충돌하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균형을 봅니다. 부족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지금 쓰고 있는 기운을 인정합니다. 초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추는 해석이 아닙니다.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주는 점이 아닙니다. 사주는 설명입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오셨다면 이제 사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른다는 불안 대신아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생깁니다. 조선사랑채 사주명리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안내할 뿐입니다. 9주차 십신 사주의 언어를 읽는 법. 조선사랑채 사주명리 흠선대감입니다. 사주를 본다는 말은 결국 사람의 관계와 역할을 읽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신입니다. 십신은 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신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세상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가 오가느냐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 겁재는 경쟁과 분산의 기운입니다. 식신은 표현과 생산, 상관은 돌파와 문제 제기의 기운입니다. 정재는 안정된 현실과 관리, 편재는 유통과 확장입니다. 정관은 질서와 책임, 편관은 압박과 돌파력입니다. 정의는 보호와 학습, 편의는 통찰과 독립성입니다. 초급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십신을 해석으로 쓰지 않고 성향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신은 사주 해석의 결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10주차 대운 사주는 흐름으로 읽는다. 사주를 고정된 운명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대운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사주 원곡 위에 흘러가는 인생의 큰 계절입니다. 같은 사주라도 대운이 바뀌면 삶의 주제와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흐르며 나의 사주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확장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대운, 나쁜 대운이 아니라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인가입니다. 재물의 대운에는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 관성의 대운에는 책임과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대운은 결과가 아니라 과제입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대운을 예언으로 쓰지 말고 인생의 흐름 지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편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주차 세운과 월운 현실 해석의 시작. 조선사랑채 사주명리 흠선대감입니다. 대운이 큰 흐름이라면 세운과 월운은 현실의 날씨와 같습니다. 세운은 한 해의 기운, 월운은 한 달의 리듬입니다. 같은 대운 속에서도 해마다 체감이 다른 이유는 세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운은 감정의 변화, 관계의 움직임, 결정의 타이밍에 영향을 줍니다. 초급 단계에서 세운과 월운은 기륭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행동 시점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주는 미래를 단정하는 학문이 아니라 선택을 돕는 학문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제 사주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보셔도 됩니다.